아프리카를 남북으로 종단하며 지중해로 흘러나가는 나일강 주변에는 찬란했던 문명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를 지배했던 절대 권력의 상징 파라오의 사후한 식처이자 영원히 살아갈 세계로 알려진 피라밋입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쿠프왕의 대피라밋을 필두로 약 110여 개의 피라밋이 몇 개의 구획을 따라 건설되어 있는데요.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도 유명한 관광지였을 만큼 오래되었으며 현재에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관광 명소로 유명합니다. 특히 대피라밋은 문명이 시작되면서 건설된 가장 높은 건축물로 링컨 대성당이 건설될 때까지 무려 3800년 동안 최고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고대 이집트인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으로 꼽히는 피라밋은 처음 건설될 당시만 하더라도 신전과 제단 그리고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복합단지였으나 대부분 무너지고 현재는 피라밋만 남아 있습니다. 후대의 통치자들이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 피라밋 단지에 돌을 빼다가 사용하는 등 자연 침식보다 인위적인 파괴가 많았기 때문이죠. 고왕국 시절 고대 이집트인들이 부르던 정식 명칭은 마레였으나 이집트를 정복한 그리스인들이 피라미스라고 부르면서 피라밋이라는 명칭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고고학적 견해에 따르면 피라밋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스타바라는 전통적인 매장 방식의 정교한 건축술이 결합되어 개선되고 발전해온 건축물인데요. 건축 재료도 처음에는 돌이 아닌 점토벽 돌이었으며 외관도 벽돌식 단층 무덤에서 출발해 계단 형태를 거쳐 최종적으로 매끈한 사각뿔 모양의 거대한 건축물로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건축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피라밋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만 명이 동원되어 수십 년에 걸쳐 완공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문명 발전사에 있어 도시국가 수준을 훨씬 벗어나 영역 단위의 국가를 운영한 통치 세력이 나일 강변에 존재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집트 문명의 위대한 걸작으로 꼽히는 피라밋 단지를 최초로 건설한 사람들은 누구이며 이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피라밋은 고왕국을 통치한 파라오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대한 피라밋 단지 속에 매장된 유물과 벽화 속에는 피라밋을 건설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수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피라밋의 주인이 파라오라 불리는 통치자임을 나타내는 상형문자 비문과 석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파라오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통치 권력의 속성이 어디서 유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고고학 발굴로 새롭게 드러난 정보를 취합해 피라밋을 건설한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고대 이집트 초기 역사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대체로 고대 이집트의 통치자를 파라오라 부르는데요. 이집트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통치자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상형문자 기록을 살펴보면 중왕국 때부터 큰 집이나 궁전을 뜻하는 명칭으로 사용되다가 신왕국을 설립한 투트모세 왕가 때부터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통치자로 쓰이기 시작한 것이죠. 파라오에게는 호루스 네브티, 황금 호루스 프리노멘, 노멘이라는 5가지 이름이 부여되었는데요. 신왕국을 대표하는 통치자이자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 좋아했던 람세스 2세를 예로 들면 호루스 이름은 라의 대리인, 네브티 이름은 이집트의 수호자, 황금 호루스 이름은 위대한 승리자, 즉위명인 프리노멘은 라가 선택한 자, 출생명인 노멘은 아문이 선택한 람세스로 불렸죠. 이와 같은 명명법은 중동을 통일하고 대제국을 건설한 아시리아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아시리아의 왕, 바빌론의 왕,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 이집트와 쿠시의 왕, 세계 사방의 왕, 우주의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에사르하돈의 사례를 보듯 굉장히 세속적이죠. 세속적인 권력을 지향한 아시리아의 통치 세력과는 달리 이집트의 파라오는 태양신 라와 테베의 수호신 아문의 선택이 중요한 기준일 정도로 종교적인데요. 이러한 차이는 통치 권력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나타나 패권을 다투며 이합집산을 거듭한 메소포타미아와는 달리 주변이 사막으로 둘러싸여 외부 침입을 적게 받았던 이집트는 안정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했던 것이죠. 호루스의 화신으로 신격화된 절대적인 권능과 태양신 라가 선택한 신의 대리인이라는 원초적인 통치 권력의 속성이 파라오의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를 지배한 모든 통치자는 파라오 권력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집착할 수밖에 없었죠. 고대 이집트를 정복하고 설립된 쿠시 왕조를 시작으로 아케메네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리고 로마 시대까지 이와 같은 명명법이 사용된 것을 보면 파라오라는 명칭이 가진 권력의 속성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파라오 하면 떠오르는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 이미지와 함께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열연한 클레오파트라에서 보여준 로마 입성 장면이 파라오 권력의 실체를 가장 잘 알려주는 압권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피라밋을 만든 고왕국의 파라오에게도 5가지 이름이 부여되었을까요? 고고학적 견해에 따르면 5개의 이름 중 호루스의 화신이라는 신격화된 통치 권력이 제일 먼저 등장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상형문자가 바로 호루스의 이름으로 피라밋 단지에 새겨진 부족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호루스를 숭배한 집단이 피라밋을 건설한 사람들이란 얘기죠. 하단에 그려진 네모 상자가 큰 집이나 궁전을 뜻하는 상형문자 세렉입니다. 세렉 속에는 코브라나 정갈로 형상화한 통치자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데 후대의 통치 권력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파라오의 기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궁전 위에 앉아있는 메가 이집트의 수호신 호루스인데요. 이집트의 통치자를 호루스의 이름으로 부르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집트 학자들과 고대 이집트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은 메를 상징하는 호루스보다는 궁전을 형상화한 상형문자 세렉이라는 이름을 선호하기 시작하는데요. 세렉 위에는 호루스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태양신 라, 사막의 신자카를 형상화한 세트, 하이집트에서 숭배된 니스 등 다양한 수호신이 포함된 상형문자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실제 네모 상자로 형상화된 세렉의 전통은 후대의 고대 이집트의 적통을 계승한 진정한 파라오가 누군지를 가늠하는 카르투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다양한 신을 수호신으로 숭배한 도시국가 간 경쟁에서 호루스를 숭배한 도시가 최종 승리를 거두었다는 의미이며 이들이 이집트 문명의 창시자란 얘기죠. 그렇다면 호루스를 수호신으로 숭배한 도시국가는 어디였을까요? 고대 이집트 초기 역사의 비밀을 간직한 네모상자 세렉과 호루스가 처음 등장한 과거로 떠나보겠습니다. 나일강 유역의 농경 정착촌이 처음 나타난 시기는 기원전 6000년경으로 사하라의 사막화를 피해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농경 기술을 배워 다시 되돌아온 것이죠. 나일 강하류 농경 정착촌에서 발견된 고인골의 골상 형태나 유전자 결과를 포함한 고고학 증거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하이집트를 구성하는 인구 집단이며 나일강 중류에는 피부가 좀 더 까무잡잡한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들이 상이집트를 구성하는 인구 집단입니다. 모두 사하라의 사막화를 피해 나일강으로 모여들었지만 인적 구성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상하이집트 구분법이 생긴 배경이죠. 그러던 중 나일강 전역에 건설된 신석기 농경 정착촌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데 도시화를 통해 수메르 문명을 주도하던 우르크의 선진 문화가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갈대로 집을 짓던 건축 방식을 탈피하고 대량의 점토벽돌을 건축 재료로 사용해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수메르식 아치형 공법이 적용되었으며 구리를 재련한 무기가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토기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용품에서 우르크 문화를 모방했으며 우르크에서 만들어진 물품이 수입되었는데요. 수메르식 관계농법이 적용되었으며 땅을 파 죽은 자를 묻고 점토벽돌로 쌓아올린 마스타바라는 매장 방식이 처음 등장합니다. 기원전 3200년경에는 수메르 상형문자의 영향을 받은 이집트 상형문자가 처음 등장했으며 통치 세력이 출현했음을 알리는 상형문자 세렉과 호루스가 정기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나일강 곳곳에 도시국가가 출현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며 통치 세력의 신격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유물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수호신을 내세운 도시국가 간 경쟁이 시작된 것이죠. 고고학적 견해에 따르면 상이집트에서는 호루스를 숭배하는 티니스 아비도스 네켄과 세트를 숭배하는 나카다 테베가 경쟁했으며 하이집트에서는 니스를 숭배하는 사이스가 두각을 나타냈다고 판단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상이집트의 경쟁 구도는 나일강을 사이에 두고 있다는 점인데요. 신화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전설적인 정가랑 스콜피온의 존재를 짐작케 하는 유물이 호루스 연합의 중심 도시인 네켄에서 확인됩니다. 네켄은 그리스인들이 히에라콘폴리스라 불렀던 도시로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신전인 네켄의 호루스가 있던 곳인데요. 네켄의 호루스에서는 상하이집트를 통일하고 제1왕조를 창시했다고 알려진 나르메르가 이곳 출신임을 짐작케 하는 팔레트와 돌로 만든 지휘봉 그리고 벽화가 발견됩니다. 유적과 유물에 새겨진 상형문자를 해독한 고고학자들은 나르메르가 하이집트를 주도한 도시국가 사이스와 결혼 동맹을 맺은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사이스의 통치자 니스호텝 여왕과의 결혼식을 계기로 하이집트에 대한 군사원정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실제 역사인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이집트인들은 나르메르가 상하이집트를 통일한 최초의 파라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루스 숭배의 중심지였던 네켄의 지배력은 점차 티니스 아비도스 연합에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아비도스에 남아 있습니다. 아비도스에는 초기 왕조 시대 상이집트를 지배했던 11명의 무덤이 모래 속에 파묻혀 남아있는데 나르메르도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무덤 구조는 매장실과 덮개를 점토벽돌로 쌓아 만든 마스타바로 피라밋의 기원이 이곳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혀주는 호루스의 이름이 새겨진 유물과 벽화가 각각의 매장실에서 발견되었으며 해독 결과 이들이 피라밋과 신전부조에서 확인된 파라오 명칭과 일치함을 확인한 것이죠. 특히 제1왕조 세 번째 파라오 드제르의 무덤에서는 교살된 338명의 해골이 발견되어 인신공양이 대대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물과 벽화에는 나일강을 헤엄쳐 건너가 전투가 진행되었음을 암시하는 장면과 노예를 포획하는 그림이 다수 발견되어 전투가 잦았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집트 학계는 상이집트에서 벌어진 주도권 경쟁에서 티니스가 주도한 호루스 연합 세력이 낙하다가 중심이 된 세트 연합 세력을 복속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파라오대는 상하이집트의 왕이라는 호칭을 최초로 사용했으며 나일강 하류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제1왕조 말기쯤 티니스에서 멤피스로 천도하는데요. 이때 파라오를 지칭하는 두 번째 이름 네브티가 처음 등장하여 상이집트를 상징하는 독수리와 하이집트를 상징하는 코브라로 표현됩니다. 이는 티니스 아비도스 세력의 정치력과 권모술수가 대단했음을 의미하며 호루스의 권위를 지키면서 상하이집트를 아우르는 상징물을 하나 더 추가한 것이죠. 아비도스에 묻힌 무덤의 주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통치자는 제2왕조 마지막 파라오인 카세케미로 군사작전을 펼쳐 반란 세력을 완전히 잠재우고 상하이집트에 대한 통일을 완수한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그가 건설한 것으로 확인된 거대한 요새가 네켄과 아비도스에 남아있으며 카세케미의 아들이 계단식 피라밋을 건설한 조세르입니다. 호루스의 이름으로 승계된 파라오의 전통이 티니스 시대를 거쳐 멤피스 시대로 승계되었으며 이들이 피라밋을 건설한 사람들임이 공식적으로 증명되었는데요. 새로운 수도 멤피스를 건설한 티니스 연맹은 도시의 수호신을 호루스가 아닌 프타를 내세웠는데 이는 하이집트를 통합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며 여전히 호루스의 이름을 내세워 통치를 이어갑니다. 이집트 문명사에 있어 첫 번째 전성기라 불리는 고왕국 시대가 열린 것이며 아비도스에 있던 왕실 묘지도 새로운 수도인 멤피스 근처로 옮겼는데요. 이곳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이자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밋 단지입니다. 카세케미의 아들 조세르는 이모텝이라는 걸출한 관리를 등용해 전통적인 매장 방식인 마스타바를 여러 번 확장하는 과정에서 계단식 피라밋을 완성한 것이죠. 이후 피라밋 건축 방식은 제4왕조 스네프루에 의해 발전을 거듭하게 되는데 계단식과 사각부를 결합한 피라밋 그리고 굴절식 피라밋을 거쳐 끝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각불 피라밋을 만들어냅니다. 데르리운 쿠프왕은 구조와 형태는 그대로 두고 엄청나게 규모를 키웠는데 이것이 대피라밋이며 그의 아들 카프레는 피라밋 단지에 스핑크스를 배치한 최고의 걸작을 만들어 피라밋 전성시대를 이끌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집트 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은 호루스를 수호신으로 모신 티니스 아비도스 세력으로 이들에 의해 파라오라는 절대 권력이 만들어졌으며 영생토록 살아갈 사후세계인 피라밋 단지도 이들이 건설한 것입니다.